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뽕벤져스, 가짜 가족, 논란, 골목. 먼저 뽕벤져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죠? 지난 4일 첫 방송된 최애 엔터테인먼트 관련 키워드입니다. 네, 최애 엔터테인먼트는 각 분야의 레전드 아티스트들이 프로듀서로 변신을 해서 자신이 직접 선발한 멤버들로 최강의 팀을 탄생시키는 리얼뮤직 버라이어티입니다. 제1호 프로듀서로 장윤정 씨가 등장을 해서 이특, 김신영 씨와 함께 뽕벤져스 트롯돌 캐스팅에 나서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제일 하고 싶었던 게 프로듀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트롯계 BTS가 너무 좋겠다. 사람이 괜찮아, 내가. 그래서 그 친구 삶에 난 보탬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홍성아. 아이고, 요새 인상 이렇게 하는데. 앉아. 2011년에 한 네, 거라고, 네. 스타킹은. 네. 그 친구는 신동 소리를 듣고 자란 친구들이에요. 내가 언제고 형석이를 다시 내가 옆에다 두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난 그때 했어. 노래를 제가 포기를 했었는데 계속 생각나고 미련이 남게 되고 해서 지쳐서 이제 집에 가서 맥주 한 잔을 딱 하면은 저도 모르게 이 트롯 가락이 이렇게 딱 흥얼거리게 돼요. 당황하지만 나 잘하네. 옥진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누나가 회사를 차렸어. 근데 물론 내가 너한테 지금 무슨 내가 사기꾼도 아니고 야 이거 해보자. 너 무조건이야. 이거 난 그건 아니야.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 뜻이 맞는 친구들이 함께 있다면 같이 해볼래? 라는 제안을 하는 거고 무조건 무조건이야 네, 위원들은 첫 방송을 어떻게 봤을까요? 트로트 열풍과 장윤정 씨의 파워로 문을 연 최애 엔터테인먼트는 기존 신인 발굴 프로그램과는 굉장히 다르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일단 프로듀서 면에서 본다면 보통은 이제 다수의 프로듀서들이 그 후보자들을 심사하고 그 중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들을 갖는 반면에 이번엔 프로듀서가 한 명이었죠. 어떻게 보면 후보 선발에 있어서 전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프로듀서인 장윤정 씨가 평소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능력이 있지만 꿈을 못 펼쳤던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살아온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노래도 이제 서로 불러가면서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인생 상담하는 시간 같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윤정 씨와 사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살짝 박탈감을 좀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두 가지 면에서 포인트가 있다고 봤어요. 하나는 오디션 예능으로서 재도전을 하는 그런 출연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을 다시 한번 똑같은 극한 경쟁의 무대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꿈을 불어넣어주고 좀 성장할 때까지 책임을 져주는 어떤 트레이닝 시스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점에서 출발선이 약간 다르구나라고 느꼈고 장윤정의 존재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프로듀싱 도전기라는 점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것 역시 이제 기존의 단순히 이제 열풍의 편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차별점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방송을 봤을 때 장윤정 씨가 이제 자신이 이제까지 봐왔던 트로트 신예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일부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인간극장처럼 휴먼 다큐처럼 펼쳐지는 건가라고 생각한 순간 2부에 가니까 이특 김신영 씨가 아이돌을 섭외한다 이런 컨셉으로 또 다시 즉석 오디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이제 뭐 빅스의 켄 씨라든가 뭐 NCT의 뭐 정우 씨라든가 트로트 솜씨를 뽐내고 이런 과정이 재밌기는 했지만 앞부분과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져서 그럼 이 방송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는 어떤 후보를 뽑기보다는 그저 이 트로트가 갖고 있는 열풍의 어떤 현장을 좀 확인해주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아이돌 그룹들도 이렇게 트로트를 좋아하고 노래를 잘한다 뭐 이런 모습을 저는 잘 보여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대중문화계에서 불고 있는 이 트로트 열풍들이 이번 최애 엔터테인먼트에서도 기존의 그룹들과는 다른 어떤 그룹들이 탄생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논란. 이건 무엇과 연관된 키워드죠? 네, 저녁 일일 드라마 찬란한 내 인생 관련 키워드입니다. 지난 2일 방송에서는 재벌가의 딸인 고상아가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높은 구두를 신고 화려한 네일아트를 한 간호사의 모습에 격분해서 뺨을 때리는 내용이 전파를 탔습니다. 해당 장면이 방송된 후 간호사를 왜곡된 시선으로 묘사한 부분과 우려진 폭행에 대한 장면 때문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의 장면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졌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반응들이 있었죠? 네, 댓글을 살펴보면요. 진짜 간호사로 일하면서 현타 온다. 대체 이런 인식 언제쯤 바뀌냐. 의료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충분히 모욕적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간호사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이런 방송 나와서 더 힘드시겠어요. 힘내세요. 간호사를 왜곡된 시선으로 그리고 의료진 폭행을 가볍게 다뤘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이러한 질책에 찬란한 내 인생 제작진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 사과를 전했고 또 관련 영상을 삭제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현직 간호사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나온 실 장면을 그냥 사진만 보여줬는데 정말 공분을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장면이다. 된다. 네. 발목 하루 만에 다 망가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었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통화로 누설한다던가 말이 안 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특정 직업군을 좀 대표하는 인물들을 설정할 때는 사전적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고상아라고 하는 인물을 설명하기 위한 그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정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꼭 그 상대되는 인물인 간호사를 그렇게 왜곡된 상황으로 표현해야만 했을까? 또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나 심지어는 사망 사고까지 있었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그 분야이기 때문에 꼭 여기다 의료진 폭행을 집어넣었어야 했을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 남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방송 이후에 이것을 온라인상에 어떤 동영상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 제목이 개념 없는 간호사 참교육시키는 진예설 뭐 이런 식인데 사실 이 점이 좀 더 저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고상아라는 인물이 폭행을 저지른 빌미를 간호사가 제공한 것처럼 묘사가 됐어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불만스러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폭행으로 갚는 것을 일종의 사이다다, 참교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갑질 문화 같은 것들을 합리화하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장면으로 보입니다. 드라마에서 가장 어떤 그 직업을 왜곡되게 묘사당한 대표적인 그 직군이 간호사고 어떤 여성상에 대해서 이제 왜곡된 그런 프레임들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이 드라마에서도 여성은 좀 허영기 많고 사치가 있고 이런 편견들이 고스란히 이 캐릭터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직업 비하뿐만이 아니라 제작진의 그런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도 같이 드러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짜 가족.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죠? 지난 4일 방송된 실화탐사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과정 중에 30년간 법적으로 두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비혼 여성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나라에서 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갔다 동사무소에 신청하러 갔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뜯는데 밑에 자녀라고 두 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처음 확인해본 가족관계 증명서. 거기에 본인도 모르는 자녀가 2명이나 있었다는 건데요. 그는 누군데요? 그래서 그쪽 자녀분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하면서 이러니까 그 사람도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그때 그 당시도 이제 아빠가 아기를 이렇게 할 때 엄마의 이름하고 뭐 누군지랑 그리고 번호 해줬던 게 있었던 거. 누군가 순정 씨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출생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는 바로 자녀들의 친아버지 황수철 씨였는데요. 아이고, 뭐가 안 믿겨. 어머니가 혹시 맞으신가? 그거 때문에 오셨어요? 예. 진짜 감정이 놔두면 상속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순정 씨가 혹시라도 사망하게 되면 이 상속이 법적인 자녀들한테 다 가버립니다. 보험금 모든 게.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정리되길 바란다는 순정 씨. DNA 검사나 이런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소송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걸 진짜 하려면 내가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내 호적 괴롭히고 왜 또 내가 이 부담을 해야 되나요? 짜증나요. 정리하고 있는데. 그녀가 느끼는 답답함은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까요? 수철 씨 가족에겐 엄마이자 아내로 함께 살았던 정 씨가 있었다는데요. 아내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 법적인 부부가 되지 못한 채 가정을 꾸렸던 수철 씨. 엄마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도 아빠 호적 있잖아요. 그쪽으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엄마, 모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미혼 부의 경우 아이의 한국 국적을 인정받기가 미혼부의 경우엔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했던 미혼부의 출생 신고. 2015년 사랑이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조건은 까다롭기만 하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소송은 그러면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시겠어요? 그 소송 하시는 거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후 그 아드님하고 따님하고 장통화를 했는데 하루 초에 만나갖고 유전자 검사를 했답니다. 잘 되겠죠. 이렇게 해결해줘서 고마워요. 해당 방송은 가구 시청률 6.8%를 기록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네, 댓글을 살펴보면요. 이분은 무슨 죄냐? 무책임한 사람들 많다. 자기 자식 호적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구나. 진짜 황당하고 억울하시겠다. 이제라도 빨리 되돌려 놓기를. 이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상태라니 소름 끼치네요. 방송을 본 많은 시청자가 현행법에 분노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방송 어떻게 봤나요? 피해를 당하신 여성분이 내 호적이 더러워졌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혼인을 한 적도 없으신 분이 정말 호적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저는 보면서 저도 화가 났고, 그리고 또 관련된 소송이나 관련 비용 이런 것들을 모두 당사자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문제를 일으켰던 일종의 가해자 측에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이 되고 맨 마지막에는 협조를 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걸 보면서 일단 제작진들의 노력에는 굉장히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좀 아쉬웠던 것이 부모 중심의 출생신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요새는 보편적 출생 등록이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런 보편적 출생 등록과 부모 중심의 출생 등록이 갖고 있는 장단점 이런 것들도 좀 비교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그래도 제도적인 어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분히 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여성이 불행하게 명의도용을 당했고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누가 이렇게 가짜로 신고를 했는 것인가, 그리고 이 가짜 자녀들의 친부는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미스터리 구도를 해결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다가 알고 봤더니 이들에게는 굉장히 거대한 어떤 시스템의 허점이라는 그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도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좀 더 분노를 일으키게, 또 충격을 받게, 아직도 이런 그 미비한 점이 많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화탐사대는 수요일 밤에서 토요일 저녁 8시 50분으로 방송 시간을 옮기면서 더 드라마틱하고 강력한 실화를 선보이겠다고 알렸는데요. 주말 밤 시간대로 옮긴 편성 변화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작진에서 얘기하신 게 더 드라마틱하고 강력한 실화라는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주말 시간대로 가고 여러 가지 경쟁 프로그램들 속에서 좀 더 화제성을 불러일으킨다는 면에서는 필요한 설정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극적인 쪽으로 또 흘러가지 않을까. 드라마틱하다는 것은 사건 자체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해주는 쪽으로 설정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실질적인 어떤 제도적인 해법이나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거기에 갖춰준다면 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 시간대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편성 변경은 전략적으로 좋았다고 보는 게, 이제 그 전 시간에 뉴스 데스크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데스크의 시청층이 실화탐사대 시청층에 좀 다르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뉴스데스크가 끝나고 나서 그 시청자들이 이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나 이런 거에서 흥미를 느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이 더 심화된 스토리텔링이 있는 사건을 보게 함으로써 저는 MBC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골목, 이건 무엇과 연관된 키워드죠? 네, 이건 지난 6일 방송된 포비든 엘리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부산 MBC에서 제작된 포비든 엘리는 총 8개국 20개 도시의 골목 속 숨겨진 문화와 건축, 그리고 현지인들의 삶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날 방송된 스페인 편에서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치코와 함께 다양한 문화와 신앙을 품은 톨레도 그리고 프리힐리아나의 골목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스페인 중부의 작은 도시 톨레도입니다. 더불어 소설가 세르반테스의 역작 돈키호테의 배경지로도 유명한 이곳. Tierra de Don Quijote, estamos en una ciudad parada en el tiempo. Esto es Toledo. Esto es la ciudad de Toledo. Unas calles pequeñas y estrechas, pero que tienen mucha historia. Esta calle tiene 900 años. Y hace 900 años los españoles eran mucho más bajitos. Yo ahora no quepo por esta puerta. En España, lo normal es que haya mucho sol. Por tanto, culturas como la árabe construyeron calles que son así de estrechas para que, aunque haya luz, porque si hay algo que nos gusta a los españoles es la luz, la brisa y el fresquito. Agua. Como he dicho antes, el primer asentamiento que hubo aquí, que ya formó lo que es Frigiliana, fue un pueblo nómada del norte de África. Entonces, para ellos era muy importante tener acceso al agua, ya que es una cultura que viene del desierto. Y aunque no está siempre fluyendo el agua, posiblemente si presionamos aquí, sí, sale agua. Voy a beber un poco. Está muy fresquita. ¡Qué gusto! Bueno, la foto que más me ha gustado es una foto que he sacado de una fachada de Frigiliana. Las paredes blancas encaladas, las escaleras, porque hay muchas cuestas. Me parece que es un buen resumen de toda la ciudad en una sola foto, en una sola fachada. 네, 지난해 부산 MBC에서 제작, 지역에서 방송된 포비든 엘리는 올해는 MBC를 통해서 전국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방송된 포비든 엘리 스페인 편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해외여행을 못 가잖아요. 맞아. 그때 이제 여행 다큐멘터리를 보면 더 뭔가 그 저희 어떤 감수성이 막 이렇게 살아난 것 같아요. 아, 가고 싶다 막 그런 느낌. 제가 스페인 여행을 가도 스페인어가 안 되니까 현지인과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이 치코는 스페인어로 이게 토킹을 하니까 아 저기가 저런 곳이었구나. 치코는 이제 언어가 되니까 현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풍부한 어떤 역사적 이야기, 마치 박물관에서 큐레이터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듣는 것처럼 이 여행 다큐멘터리가 정말 저에겐 풍부하고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은 치코가 이제 가판대에서 수십 년간 기념품 엽서를 팔고 있었던 그 노인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Pues llevo vendiendo postales aquí 67 años. 67 años, pero ¿cuántos años tenía usted? Cuando yo empecé, como tengo unas fotografías que me parece que no se he enseñado, Bueno. tenía yo 11 años para cumplir 12. ¿Me parezco o no me parezco? Bueno, es que está de espaldas. Pero no se ve el cuello que se Hombre. que sí. Sí, sí, es usted, desde luego. No me lo voy a inventar.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벗삼아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Toledo a Madrid 사진이 100개. 팔리로 싸요. 아하. 팔리로 할부.
우리가 어느 여행지에 가면은 꼭 그렇게 기념품으로 엽서를 사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공간이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박제된 이미지로 남아있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기념품인데 거기에서 그냥 만족하지 않고 사람들의 어떤 대화를 이끌어내므로써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얽혀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거를 보여준 장면이어서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분이 굉장히 한국어를 좀 하시더라고요. 여기 안에 200장 들어있어. 뭐 이런 식의 한국 쌓여. 뭐 이런 식의 한국말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한국말 좀 하시더라고요. Toledo a Madrid 사진이 100개, 발리로 싸요, 발리로 할부. 관광지에서 느끼는 그 어떤 자기 모국어에 대한 그 향수가 굉장히 진하게 올 수 있는 그 짧은 대화에서 그걸 많이 전해주곤 했어요. 포비든 앨리에서는 한 도시의 역사를 골목의 역사로 보게 되는데 골목은 약간 자생적으로 뻗어나간 삶의 공간들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온 어떤 도시 인류학 다큐멘터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가령 여기 보면 이 톨레도라는 곳이 이제 스페인 문화와 이제 아랍 문화가 이렇게 부딪히는 곳인데 한 길은 이름이 아랍어였다가 스페인어였다가 이렇게 5번 바뀌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목의 어떤 이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도시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었고요. 좀 놀랐던 게 여기가 지금 900년이 넘는 길이나 문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어요. 톨레도는. 우리의 대도시는 굉장히 개발 집중이어서 매일매일 무언가가 생기고 없어지고 또 다른 것이 생기고 이러면서 재개발을 계속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기억한다는 면에서 도시 보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골목을 걷는 듯한 이 천천히 가는 그 속도, 그다음에 이 시선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방송이었는데요. 골목을 통해서 시야는 좀 좁아졌지만 그 안에서 좀 더 상세하게 모든 것들을 쫓아갈 수 있고 가끔씩 올려다본 하늘에서 그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다가왔어요. 특히나 저는 이 모든 골목 여행을 이끌어줬던 치코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보는데요. 사진 작가이다 보니까 가끔 이제 가면서 사진을 찍죠. 그러면 그 카메라 안에 잡혔던 그 사진들이 이렇게 딱 정규 화면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동적인 시선이 정적인 시선으로 바뀌면서 여행을 하다 좀 쉬어가는 느낌? 뭐 이런 것도 잘 표현을 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자막도 가는 서체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굉장히 순하게 돌아가는 그 느낌이 저는 이 프로그램을 좀 더 균형 있게 살려준 장점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나라의 골목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 뵙겠습니다.